자,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포인트를 맞추고 생성형 AI는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생성형 AI 쪽에 연결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러한 구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비롯해가지고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델이 10일 발표했던 이 생성형 AI 솔루션은 크게 프로페셔널 서비스하고 모델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기업이 생성형 AI를 구축하려면 이제 어떤 사양의 서버나 스토리지를 써야 되고, 또 생성 AI와 관련된 업무는 뭐가 있고, 분석 솔루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씀으로써 이제 각국 기업들은 AI를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건 또 요즘 시끄러운 나라 중에 하나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확실히 이런 엔비디아의 금지된 GPU로 슈퍼컴퓨터를 지금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10대까지 구축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은 나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이러한 야욕이 드러나는 부분들도 AI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반 이상까지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생성형 AI가 이제 엔비디아에만 계속 몰리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생성형 AI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점점 AI 반도체 개발에도 불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최근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연례 개발자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 2019년부터 쭉 개발을 해왔던 AI 반도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칩은 비용이라든지 전력 소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도 구글도 기존 자사 제품보다 더 성능이 좋아진 그런 AI를 공개하고 추가 연구를 좀 진행 중에 있고, 메타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까지 계속해서 큰 투자금이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확실히 앞으로에 대한 이런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AI 쪽에다 투입을 하려는 이런 HBM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오른쪽, 이쪽에 나온 화면 보면은 SK 하이닉스 CEO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관련 부서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우위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HBM3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내년에 이것보다 하나 더 올라간 5세대 양산을 위한 투자가 진행하고 있고, 선두 분야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따라 붙은 삼성 역시 이 5세대 HBM3E와 관련해서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게 되면서 앞으로 내년에도 굉장히 강한 이런 경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과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매매와 투자로 연결을 해봐야 될지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슈플로우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반도체 훈풍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다시 한번 AI 쪽에 좀 관심도가 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플로우로 참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플로우로 좀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흐름, 오늘 AI 관련된 흐름들 전반적으로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럴 것인가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AI 시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그 다음에 HBM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한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전에 60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사실 엔비디아가 올해 워낙에 크게 좀 잘 올라왔었잖아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워낙에 주가가 잘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동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향후 2, 3년 동안에는 이 AI GPU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또 수요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AI에 대한 이 관심도와 수요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 AI 칩을 또 전용으로 만들 것이다,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AI 업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 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11월 14일에서 이제 17일 구간에 이제 컨퍼런스가 하나 열리는데 여기에서 자체 개발한 AI 칩을 선보일 예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이제 이 엔비디아의 GPU가 성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물량 또한 지금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낮추고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이러한 이제 이 자체 개발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시장에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AI 관련된 이슈,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테슬라와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죠. 테슬라 인포테인먼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차량에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새롭게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 AI가 이제 비단 뭐 컴퓨터나 혹은 이제 뭐 그 외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쓰일 수 있는 분야들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HBM에 대한 양산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2025년을 목표로 해서 또 HBM4까지 다음 세대의 HBM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약간의 이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 HBM을 양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HBM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시켜 나갈 거고 캐파를 늘려 나갈 거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워낙에 이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더욱더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HBM 3E에 대한 양산 구조까지도 어느 정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또한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저는 지금 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발언을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 승부수를 몇 가지를 띄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이제 디램을 증산한다라는 부분이었죠.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감산 기조로 나오다가 이제는 증산을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 워낙에 HBM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D램 가격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 가격도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올렸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증산을 선언을 했거든요. 즉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특히나 D램 부분은 굉장히 이 양호한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HBM, 그 다음에 뭐 DDR5 등등 해서 D램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메모리 업황. 이제는
메모리도 살아나고 또 비메모리 쪽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긍정적인 소식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AI 관련주들 뭐 마음 AI, 셀바스 AI,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폴라리스 오피스 다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에 수급이 잘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뭐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갔었던 구간이 여전히 잘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을 한 차례 정도 더 밀어주면서 뭐 추가적으로 앞에 매물 구간만 소화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만 나와주면 그러면은 AI 관련주도 충분히 또 좋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뭐 한미 반도체나 뭐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스페타시스, TFE 뭐 그다음에 이제 뭐 STI 등등 해가지고 뭐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추세를 다시 상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업황이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HBM까지도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우리가 이 매매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석 전부터 한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한미 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봤을 때 수급이 상당히 잘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10월에는 오히려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대표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여전히 수급은 살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차례 정도만 수급이 더 들어가 주면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종목을 더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노려야 되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후발주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10월 달에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예로 들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전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구간은 확인이 되지만 최근에 들어온 수급은 아직까지는 강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이니까 이런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기 주도주로 활약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출현하게 된다면 그 종목군들이 또 반도체 내에서 굉장히 강한 주도주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반도체 드디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좀 시그널을 주셨고요. 그리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매집 전략, 그리고 단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엔비디아로 시작됐던 이슈 플로우 마지막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목표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전체적인 평가는 2, 3년 내에는 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기업이 없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HBM, AI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 디램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또 이제 완전히 반전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증산까지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왔다, 턴어라운드 할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삼성전자가 저는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수급이 살아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군들이 될 테니까 10월 달에는 수급이 어느 이 종목군, 반도체 종목군에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보시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반도체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